피부칠하고 다 가족 아니에요. 피는 아무리 진해도 가족 아니면 힘 없어요. 5. 비합리적 선택지. 이수인이는 아니에요. 이재인은 단호했다. 모든 정황 증거는 죄송하지만 언니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수사에 협조하시고 선처를 바라는 쪽이 언니분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수인이가 동문 모임으로 알리바이는 만들어 놓고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 아파트에 있었다. 뭐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동선의 CCTV가 확보가 됐다 쳐요. 그렇지만 그건 이수인이가 살해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수인이한테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들이대보세요. 문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떠밀려 신점을 보러 간 일이 있었다. 신점을 보는 무속인의 방에서 나는 으스르스 춥고 속이 편치 않았다. 이수인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편했다. 그런데 이재인의 진술을 받을 땐 협조를 받고 있어도 불편했다. 난 이재인이에게서 무속인의 집에서 느낀 귀기 같은 걸 느꼈다. 기에 눌린다는 게 이런 걸까? 이재인 씨는 이수인 씨 살해 동기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재인 씨가 언니분이 자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복구한 채연자가 이수인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이재인에게 보여주었다. 이재인은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참 최여사답네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놓은 아파트를 이수인이가 팔게 자기가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또 공문서를 위조했네, 사기를 했네 하고 짓딸을 협박하고 나한테도 은행에 가서 거짓말하라고 시킨 적 있어요. 못한다니까 자기가 날 학대한 걸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나쁜 년이라고 울고 불고 들어 누웠었어요. 참 사람이 한결같네. 이수인 씨가 수년간 수입이 전혀 없으셔서 어머님과 꽤 오래 사셨죠. 최근에 영아일이 좀 풀려서 어머님 집에서 나오면서 다툼도 있었고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최연자 씨가 이수인 씨한테 한 전화가 75통입니다. 하루에 10통이 넘습니다. 시간대도 새벽 1시, 2시, 3시, 4시, 1시간마다 한 날도 많아요. 잠도 안 재운 거죠.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 남기시고. 폭언 수준은 들으신 대로고요. 사기나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뿐 아니라 본인 재산을 이세인 씨한테 상속되게 바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더군요. 그런데 이수인 씨는 이런 정황을 모두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조작하려고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도 이수인 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왔습니다. 자기 언니가 어머니를 죽였을지 모른다는 정황에도 이재인의 얼굴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히 물었다. 저는 혐의를 벗었나요?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의심이라도 받게 되나요? 이재인 씨를 피해자로도 공범으로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수인이를 만나서 설득하지 않으면 출국 정지 연장이라도 하실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군요. 솔직히 이재인 씨도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협조는 하셨지만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건 아니죠.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족이 의절을 하진 않죠. 이수인이가 배신감을 느끼고 유서 바꾸기 전에 채연자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공감해요. 나도 채연자 씨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때가 있었어요.
살인자 되느니 페루나 되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의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수인은요, 누구보다도 최연자를 잘 알아요. 알아도 서로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죠. 어차피 최 여사님 부동산은 제가 상속 포기할 걸 누구보다도 이수인이가 잘 알고, 이제 최연자한테 남은 건 이수인이 밖에 없는 것도 걔는 알고 있어요. 이제 이수인이가 늙은 최연자한테 갑질할 일만 남았는데 왜 죽여요?